원래는 제가 에어로빅, 또 댄스, 그러니까 모든 댄스들, 또 이제 뭐 한국 무용까지, 그래서 이제 댄스 종류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30년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많이 배출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가도 가르쳤고, 또 헬스도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너무 바쁜 관계로 지금 몇 년 동안 운동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근질근질 하더니 지금은 그냥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했고, 또 그래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교회도 세웠었고, 네, 그래서 이제 꽤 오랫동안 교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정상 이제 교회를 접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좀 아픔이 많아서 좀 아픔이 우리가 몸으로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은 참 드물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서 오는 병들이 참 많거든요. 겉으로 오는 우리가 뭐 관절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머리가 아픈 병이라든지 뭐 그런 모든 병들이 마음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좀 치료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그러니까 상담 치료학, 상담 심리 치료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코로나가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식당을 해서 그걸 좀 도와주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술 치료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여기 잠깐 써놨지만 뭐 이런 곳에 가서 다양하게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 그것 때문에 활동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성폭력 상담도 하고 미술 치료 상담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웃음 치료나 뭐 노래 강사 그쪽으로도 좀 했어요. 그런데 좀 저는 미술 치료나 상담 심리 쪽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진짜 대단하세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미남이시고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 무의식 속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같이 좀 마음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몸들을 푸셨겠지만 잠깐 몸 푸는 거를 한번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죽은 이의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 쉬는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심리 쪽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깊어요. 학문이. 그래서 많은 걸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가을 학기부터는 작은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림으로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요. 사실은 이 사람한테 이거를 다 내가 털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얘기까지도 해도 될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에 만일에 기회가 있으면 상담 심리 쪽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는 누구나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무의식이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네. 그러니까 수면 밑에 무의식으로 숨겨놓은 것들이 굉장히 크고 넓고 깊어요. 네. 그래서 그 무의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나도 몰라요. 그런데 무의식 속에 내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나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의식입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왜? 그림을 내가 막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데 누가 이거에 내 마음이 나타날까 아무도 생각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뭐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리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미술치료란 정신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에게 그림이나 조소, 색채, 미술 표현을 통해서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원만하고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미술은 심상의 표현이다. 마음의 표현이라는 얘기죠. 네. 미술은 방어가 감소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방어가 감소된다.
미술은 구체물이 형성된다. 예. 종이가 있어야 되고 연필이 있어야 되든지 파스가 있어야 돼요. 색연필이 있어야 돼요. 네. 미술은 자료의 영속성이 있어서 자신을 회상할 수 있다. 네. 공간성을 지닌다. 미술은 공간성이 있어야 돼요. 창조성과 신체적 에너지를 유발한다. 네. 너무 아파서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손을 들 힘도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미술은 연필을 쥘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연필하고 그 종이를 나눠드렸죠. 네. 그런데 제가 그 연필하고 지우개를 사왔어야 되는데 지우개가 없어요. 네, 그런데 뭐 뒤에다 다시 그리셔도 돼요. 근데 빗속의 사람입니다. 네, 빗속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눈을 다 감아 보세요. 네, 잠깐 내려놓으시고 눈을 감아 보세요.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네,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빗속에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나일 수도 있고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저 들판에 서 있을 수도 있고 길의 한복판에 있을 수도 있고 네. 자기가 상상을 하시면 돼요. 나는 비가 많이 쏟아졌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 자, 그거를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셨으면 눈을 뜹니다. 눈을 뜨세요. 자, 이제부터 그리십시오. 네. 잠깐 동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 그리신 분은요. 뒤에다가 자,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저 뒤에. 그쵸? 제가 불러드릴게요. 1번. 어떤 순서로 그리셨나요? 1번. 어떤 순서로? 내가 사람을 먼저 그렸나요? 아니면 우산을 먼저 그렸나요? 아니면 산을 먼저 그렸나요? 아니면 집을 먼저 그렸나요? 자, 어떤 순서로? 됐습니까? 네. 그 사람을 한 사람만 그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 사람 그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여러 명이었을 경우에는 주인공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주인공이라고 거기다가 적으세요. 다 적으셨나요? 네. 그럼 3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빗속에서. 거기다가 3번 하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안 적으셔도 돼요. 어떤 순서로 그렸나? 네, 다시 한번요. 1번은 어떤 순서로 그리셨나요? 자, 2번은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자, 3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 4번입니다. 이 사람은 몇 살입니까? 네, 몇 살일까요? 네, 나이가 몇 살일까요? 자, 5번입니다. 5번. 이 사람을 보면 누가 생각나나요? 5번. 이 사람을 보면 누가 생각나나요? 다 쓰셨나요? 6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현재 기분은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이 빗속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기분을 적으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현재 기분은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7번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다 적으셨나요? 자, 8번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어디 가고 있나요? 속으로 생각하시고 쓰세요. 자, 9번입니다. 이 그림을 지금 내가 그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어떤 느낌? 자, 10번입니다. 마지막. 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9번은 내가 그릴 때, 그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그림을 보고 다 끝나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 다릅니다. 9번하고 10번이. 다 적으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의 그림을 먼저 볼까요? 아니면은 여기에 다른 분들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자, 노숙자 쉼터에 계신 분들의 그림이에요. 네. 이 분은요, 크게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망해갖고 이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노숙자 쉼터에를 들어가요. 근데 노숙자 쉼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저 지하철에서 저렇게 겨울에 10몇 도 막 이렇게 냉골에 이불도 없이 박스를 덮고 신문지를 덮고 왜 저기서 조고생을 해? 아, 국가에서 해주는 노숙자 쉼터가 있는데 거기를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유가 없어서. 거기를 가면 술도 못 먹게 하죠. 또 거기서도요 왕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패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갖고 몰래 나가서 얼른 술을 먹고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은 그 팀장, 실장 이런 사람한테 걸리면 또 이제 혼나고 안 그러면 또 퇴출당해요. 그런데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일에 거기서 정말 정신 차려갖고요 돈을 벌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국가 사업들이 많잖아요. 많이 주지는 않지만 그걸 꾸준히 하면은요 그렇게 해서 가족을 다시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거를 두 분을 봤어요. 운전을 하시던 분인데 막 정장을 입고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마누라하고 딸하고 같이 살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축하를 해준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근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큰 사업을 했는데 노름하다가. 그런데 노름은 뭐라죠? 손을 잘라도 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병까지 들고 이래갖고 왔는데도 지금도 나가서 일해갖고 돈 조금 모이면은 마장동에를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죠? 이렇게 빠찡콩가 뭔가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홀라당 다 날리고 그래서 또 들어오고 죽을 때까지 그분은 아마 그거를 놓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배 사업을 해갖고 배를 7척을 샀었대요. 선장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막 울어요, 붙잡고.
딸을 보고 싶다고, 딸을 한번 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70이 훨씬 넘어서 이제 80을 바라보시는 분인데요. 이빨은 다 빠져갖고, 네,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인텔리해요. 영문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림도 잘 그리시고요. 아주 지식도 많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예. 그쵸. 자, 이 사람은요. 약간 부족해요. 예. 근데 착해요. 굉장히. 그래서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바보라고 놀리기도 해요. 근데 사실 거기나 아니면 제가 그전에 요양원 같은 데도 많이 봉사를 갔었는데요. 그런데 갔을 적에도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요양원에 봉사를 많이 하러 다니면서 뭐죠? 유료 요양원? 무료 요양원이 있어요. 근데 무료 요양원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료 요양원에는요, 돈을 내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한 번씩 보러 와요. 그리고 올 때는 그 선생님들 뭘 먹으라고 뭘 싸들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잘 계신다고. 그리고 이쪽은요, 천국이에요. 근데 이쪽 무료는요, 지옥이에요. 영하 10몇 도 막 이렇게 18도, 17도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불기 하나도 없어요. 국가에서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안 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러 갈 때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몰래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빵 한 개라도 사탕 한 개라도 드리고 기도라도 해주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요. 이렇게 두꺼운 옛날 목화솜 무겁잖아요. 그거를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써요. 왜냐하면 너무 추우니까요. 냉골이니까요. 그냥 지하철 바닥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그렇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죽어가면 연고가 없으니까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냥 화장터에 먼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너무 반가워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 사무실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 사무실은요. 얼마나 뜨끈뜨끈한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 젊은 간호사 그 사무원들은 반팔을 입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런 데 가서 그분들을 배웠을 때 인상들이 너무 찌들었어요. 돈뿐이 아니라 삶에 찌들어갔고요. 인상이 그러니까 웃을 줄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부터 그런 데를 많이 다녔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늙어서 저런 인상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네. 곱게 늙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왜냐하면 인상이 구겨져 있고 인상이 막 인상을 쓰고 있고 그러면 저 사람이 맨날 기분이 나쁜가 그래갖고 사실 가까이 하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을 하셨다. 왜냐하면 매일 웃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상들이 이렇게 좋으세요. 네. 네. 자, 이런 분들이에요. 아까 이제 배를 7척 사갖고,
다 날렸다는 그런 분. 자, 뒷모습이죠? 네. 둘이서 우산을 쓰고 있어요. 그쵸? 또. 자, 이건 뭐 하는 걸까요? 바깥에서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먹구름도 막 끼고 있는데요. 안에서 가족들하고 TV를 보고 있어요. 딱 누워서. 네. 자, 꽃밭이래요. 공원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어때요? 뒷모습이네요. 얘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산을 쓰고 있는데 우산이 안 씌워져 있어요. 비를 맞고 있죠.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요. 그죠? 물 웅덩이도 있어요. 얘는 더해요. 우산이 옆에 있는데, 그죠? 막 비가 쏟아지고 빗줄기도 되게 굵어요. 그런데 뭐 물 웅덩이가 잔뜩 있는데 거기에 또 웅덩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진흙밭이 같은데요. 얘는 막 번개까지 쳐요. 이게 막 먹구름이 이렇게 잔뜩 끼었는데 번개에 맞아 죽을 것 같아. 그죠? 쫄라맨이에요, 쫄라맨. 네. 이 사람은 어떨까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어요. 비를 다 막고 있어요. 잘 걸어요. 잘 걷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게 백화점이에요. 백화점보다 쥐가 더 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런데 이게 딸이래요. 남편이에요. 남편보다 몇 배예요? 10배. 10배도 더 돼. 그죠? 자, 이 사람은요, 사람이 없어요. 바락이야. 아, 밭이에요. 밭에 뭐죠? 하우스, 저 비닐 하우스예요. 예, 비는 엄청 쏟아지는데, 얘는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기분이 좋아요. 막 뛰어가요. 그죠? 자, 이렇게 다양합니다. 얘는요, 어마어마하죠. 번개도 치고요. 어마어마하게, 비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그런데, 어때요? 콩알만 해요, 자기는. 안 보여요, 잘. 자, 이게 버스 타러 가는 거예요. 우산은 쓰고 있어요. 네. 자, 이렇습니다. 자, 이런 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을까요?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네. 그러면 만일에 이렇게 번개가 치는 거는 뭘 뜻하는 걸까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구름은 뭘까요? 네. 걱정, 근심? 네. 완전히 문제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망연자실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나는 이 그림을 한번 타진을 좀 해보고 싶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러신 분은 나오시면 좋겠어요. 몇 분만. 어디? 진짜 못 그리는데 나가도 돼요? 아유, 상관없어요. 그리면 진짜 나 그림 제일 상관없어요. 네네, 상관없습니다. 김영숙 선생님. 네네. 소나비가 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여기를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뛰고 있는 중에. 아, 이게 먼저 뛰어가고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네. 자, 막 뛰어가네. 자. 자. 보셨죠? 네. 이분은 선생님이고요. 네네네. 네. 자,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의 그림을 보고 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뭘 느끼셨나요? 아, 맞아요. 엄청 바쁘다. 네. 또 우산은 던지지 않았어요. 우산이 없어요, 아예. 네. 저쪽에 우산은 딴 사람 우산이에요. 네. 자. 제가 얘기해도 되죠? 네. 저는 이제 그림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들을 처음 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 저는 전혀 몰라요. 네. 이 선생님은 진짜 바쁘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비는 여기 그림은 많이 안 그리셨어요. 근데 소낙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소낙비가 뭐 이렇게 뭐 부슬부슬 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스트레스는 많으신 거예요. 예. 지금 밝게 웃으시고 막 바쁘게 뛰어다니고 이러시지만 스트레스는 많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것도 안 봐. 아무것도 안 봐. 아무것도 안 들어. 무조건 맹목적이에요. 예. 여기에 지금 그림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뜻하는 거는 항상 오직 그 길로 계획을 해서 세우면 집중해서 달려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림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여유롭게 오는데 저만 뛰어가고 있어요. 나오세요. 나 그림 진짜 졸라 못 그려. 선생님 성함이? 성함. 김태희 선생님. 네. 아, 뭘 못 그려요. 이렇게 잘 그리셨는데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네. 네. 우선 혼자 막 돌아다니네. 우선이 있어. 하늘에 있네. 보셨어요? 네. 그림으로만 봐요. 이 선생님은 굉장히 멋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뭐라 그러죠? 폼생 폼사? 네. 그런데 외면하고 싶은 게 있어. 마음속에. 네. 그게 세상이 되는지 아니면 사람일지 그건 전 몰라요. 그런데 외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스트레스는 많아요.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요, 우산은 저 멀리 있고,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의 해결책이 될 만한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런 집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그러고. 아, 집 아니에요? 네. 아, 창이에요, 이게. 여기 성 거리놨잖아요. 아 그래요? 여기 이게 집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바깥 비가 오고. 그래서 집 내리는 비를 집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 네, 그렇죠. 추억에 젖어 있다. 네네네. 공주를 아십니까? 공주. 엄마한테 길이 돌아오고 비가 오는 날이면 엄마 생각이가 많이 나고. 또 봄에 비가 내리면 가뭄에 담그니까 농사가 잘 되겠구나. 근데 우산은 왜 바깥에 있어요? 우산은 내가 지금 안 써도 되지만 네. 비가 오면 사람들은 우산을 써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우산을 주는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바깥에는 비가 쏟아져도 나는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나는 스트레스하고 상관이 없어.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나예요. 그런데 되게 선생님은 디테일하세요. 굉장히 꼼꼼한 면이 있어요. 어쩌면 약간의 강박증도 있을 수 있으세요. 네. 항상 비가 오는 그 이후에도 태양이 항상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 잘 있거든요. 비가 오는 건 단지 비일 뿐이고 그 비가 옴으로써 또 태양이 또 빛나는 거고 항상 그걸 생각해요. 희망을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없으세요? 네. 네,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한 가지만 선생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세상을 그러니까 옆으로 보지 마시고 정면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그거를 조금만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쏟아야지 소낙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 숲길 이게 숲길이에요. 양쪽에 나무가 이렇게 막 우거진 숲길이야. 숲길인데 소낙비를 온몸으로 맞고 있어요. 온몸으로 맞고 나는 30대고 나고 소낙비 맞으면서 흠뻑 젖어도 되고 웃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낙비를 흠뻑 맞고 집에 가서 씻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웃고 있는 거고요. 이 비가 그치면 반드시 태양이 뜨지 않을까. 그래서 후련하다. 네. 그런 기분으로, 그런 네.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아, 네네. 잘 그리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질 않았는데 두 분은 아주 자존감이 높으세요. 자존감. 네. 우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온몸에 받고 계세요. 네. 그거를 막을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런데 표정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내가 이겨낼 수 있을 정도. 근데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처럼 뭐라 그러지? 그 안에 들어가서 스트레스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건 아닌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거를 그렇게 크게 인식을 하거나 나쁜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단지 어떤 일을 했을 때 지금 그 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으세요. 선생님도 보기는 보거든요. 그런데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질 않으세요. 아니라 그래도 어쩔 수 없는데 사실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도 자존감은 높으세요. 자존감은 높은데 선생님은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인상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남의 말도 잘 들어주겠다 이렇게 생기시지 않았어요? 네.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선생님은 추억 속에 살아요. 아하. 40대. 네. 미래를 봐야 되는데 추억. 내가 30대였으면 좋겠다. 응? 근데 좀 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으세요. 네. 앞으로의 나. 그래서 다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후련하고. 그리고 선생님은 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속으로. 큰 그림. 나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큰 그림을. 제가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본다는 말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나오세요. 와. 근데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요, 남의 말을 안 듣는 게 문제야.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논문이 뭐냐면 역기능 가정 청소년의 의사소통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의사소통이 안 돼. 왜? 내 말만 해, 내 말만 해. 남의 말을 안 들어줘. 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뭐해? 한쪽만 그렸으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이 안 되잖아. 내가 봐서 귀를 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이 안 돼. 우리 선생님은 진짜 그림을 참 잘 그리시고 아주 그냥 우산까지 딱 쓰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이게 다 준비가 돼 있어. 스트레스를 막을 준비까지. 네.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런데 약간 마음속 한쪽에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 편안하게? 네,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마음대로 안 돼. 그래갖고 걸어가는 것도요. 그렇게 지금 마음은 급한데, 그죠? 이게 잘 그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도 좀 조금은 떨어져 있으세요.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긴 한데 나는 나야 이런 그런 게 있으세요. 예.
기분도 좋아 보이시고 아주 좋습니다. 네, 그냥 네, 어디에 좀 기대고 싶은 어디 뭔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오세요. 선생님은 나중에 그걸로 해드려도 되니까. 네. 와. 영국 신사같이 그리셨네. 네. 죄송합니다. 멋있습니다. 와, 우산도 넉넉하게 큰 거를 준비하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 선생님도 약간 강박관념이 있어요. 굉장히 좀 세심하고 꼼꼼하고 약간 그런 면이 있으시네요. 네. 그리고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으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처럼 왠지 누군지 모르지만 외면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세상일지 아니면은 사람일지 모르겠는데요. 외면하고 싶어. 이건 뭐예요? 옆에 요 손에 들은 거? 핸드폰. 핸드폰.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소통. 네. 그걸 박사 땄잖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올라가고 싶어. 내가. 네. 내가 여기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 업그레이드. 네. 계속 성장.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요. 네. 사무실 가면 축축한 옷을 잘 말려야지. 그림 그리면서 어떤 마음이냐고 물어봤는데 사무실 가면 축축한 옷을 말린다고. 바지가 다 찢었어요. 출근길에 출근길. 출근길이니까. 네.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리기는 여기서 내가 그거 하면 이걸 그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래도 하여튼 한쪽 귀라도 열어놨으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얘는 이혼한 아이예요. 이혼을 했는데 애들도 몇 명이나 되는데 비가 이렇게 쏟아지고 그런데 자기 혼자만 즐거워. 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느냐 아니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죽느냐, 이런 기로에 있을 때 나는 이 스트레스를 이겨낸다 이런 사람과 내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든다 이런 사람, 그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웃으면 복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계속 이렇게 웃으시면서 희망을 가지고 높은 데를 바라보고 계속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